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51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351일이에요. 오, 365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오, 1년이 얼마 안 남았어. 와, 신기하다. 그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오늘요,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145페이지 5번째 줄입니다. 인생의 신비가 풀릴수록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신비,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주의 법칙에서 나왔으며 그 법칙 가운데 하나는 순환입니다. 영화 시크릿에서 당신이 우주는 속도를 좋아한다고 한 말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주는 순환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순환의 흐름을 알 때 인생은 쉽게 훨씬 쉽게가 아니라 훨씬 순조롭게 흘러간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호호포노포노를 설명하기 위해 휴렌 박사가 그런 도식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도식 안에서 그 과정을 발견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고 억지를 부리는 대신 놓아주고 제로 상태에서 상황에 대처하는 경이로운 비법을 얻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생의 신비. 저도 그냥 요새 이렇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냥 이 법칙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이렇게 내 에너지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를 알아줘요. 그래서 풀릴수록 신비가 풀릴수록 원리를 알수록 인생의 이 모든 법칙의 원리를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깨달을 때는 사랑으로 막 이래 들어가면은 뭐 원리고 뭐고 없겠지만 그러니까 원리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알겠더라고요. 내가 남편을 미워해. 정당한 것 같아. 내 생각은 맞는 것 같아. 저 인간이 이상한 것 같아. 그쵸? 맞지 않아요? 나는 맞고 저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리 자체가 이게 나를 보고 내가 이상하다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이상하다는 사람이 또 나와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가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반드시 엉뚱한 데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왜 생기냐고 또 봤더니 어 죄와 벌 내가 미워했잖아. 미워하면서 나는 맞아. 이상해. 하면서도 이 자체 이 가짜 내가 미워하면서 죄책감을 갖는 것 같아요. 미워하면서 죄책감을 가지면서 또 누군가는 나를 미워하는 일이 생기면서 또 그게 두려움으로 또 들어가면서 200 이하에서 에너지가 계속 돌고 돌고 순환되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나를 의심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도는 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불평불만을 얘기를 했더니 엉뚱하게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그냥 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의식 있잖아요. 내 의식.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저 사람이 불평불만이다라는 거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완벽해. 나는 최고야. 니네들이 다 이상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의 에너지 때문에 그 나의 에너지 때문에 내 자체가 죄책감으로 가지면서 또 누군가가 나를 또 미워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보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정신세계 안에서 내가 그렇게 미워해 놔놓고 죄책감을 느끼고 또 내가 누군가 또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것들의 연속적인 어떤 200 이하에서 느껴지는 의식지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쭉 보시면서 이게 공부를 하면은 이 원리들이 하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이 어릴 때 과거에 이 마음이 생기면서 충격이 있었을 때 생겼던 나의 믿음이 있어. 나를 나라고 버려진 아이야. 막 그게 있어요. 하찮은 아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엄마가 사라지면서 버려진 아이야. 사라진 아이야. 밀쳐진 아이야.
그게 믿음이거든요. 두려움이잖아요. 그 내 신념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스님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원리들 있잖아요. 오늘 또 뭐 일요일 날 이제 수업을 또 하시는데 원리?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게 이렇게 원리들이 더 와닿는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주의 법칙. 근데 우주는 속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주. 그냥 순수한 에너지 그 자체는 뭐예요? 속도를 좋아하는 속도도 없고요. 시공간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시공간이 없다. 그냥 순수한 상태로 있는 거지. 우주는 다시 이렇게 의식, 우주, 뭐 사랑, 빛, 뭐 이걸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한다면 아마도 이 속도라는 거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속도가 없죠. 그 우주에는. 그래서 속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순환의 흐름, 어떻게 순환의 흐름도 뭐냐면 이건 다 내 정신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순환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렇다라는 거가 있고 그래서 어, 억지 부리는 대신 억지가 뭐야? 내가 맞아, 내가 맞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억지 부리는 대신 내가 맞다고 하는 나의 그 억지가 내 생각을 딱 지고 끝까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버려진 아이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죠. 그냥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놓아주고 제로 상태, 이제 순수한 사랑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경이로운 비법을 얻었다. 이제 그걸 여기서는 신념 찾는 어떤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념 찾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건 이제 그걸 통해서 미안합니다로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순수한 상태로 간다는 거. 네. 그래서 나는 현재 누가 봐도 신바람 나는 행복에 겨운 행복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큰맘 먹지 않아도 내 딸들과 가족들이 사는 퀸스랜드나 오빠가 있는 파리로 마음껏 오가고 내 남편의 평생 소원인 기차 여행도 하고 야 기차 여행 노르웨이, 스위스 이런 데 가면 기차 여행 있잖아요. 진짜 끝내주게 멋있거든요. 와 환상. 스위스는 안 가봤어요. 근데 와 진짜 환상이거든요. 기차 여행을 평생 소원이라고 하시네요. 와, 전 세계에 내 소설들을 출간하면 어찌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재 내가 가진 것에 비하면 시시한 선물에 불과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야말로 더없이 경이롭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는 뭐예요? 파동. 밖에 어떤 일이 있든 내 안에 이 파동을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불평불만의 파동을 보낼 것이냐. 어떤 거. 내가 이 파동에 의해서 입자가 드러난다 그랬죠. 보이는 것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만난 것도 모든 것들이 전에 보낸 파동 때문에 지금 뭐예요? 만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때문에 만나서 그거를 또 해결하려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파동이 보이지 않는 파동이 엄청 더 큰 거예요. 그게 이제 입자가 드러나는 거. 근데 우리는 뭐야? 그 드러난 걸 가지고 그 결과로 드러난 거잖아요. 드러난 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다 보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세상이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파장이 뭔가 그게 보면 무의식 안에 내가 전에 해놨던 신념 무의식으로 들어가서 내 무의식을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파장이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때면 미안합니다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가 아니에요.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미안해. 사과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어릴 때 근원의 신념에서 잘못되었던 것이 미안합니다라고 내 잘못된 생각과 신념에 대해서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엄마를 오해했구나. 엄마 오해한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이 도망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가? 근데 서운하다고, 아는 척 안 해줬다고, 안 투닥거렸다고, 서운하다고. 아니, 애를 놓는데 배가 아파가
하늘이 찢어지고 천장이 막 있잖아요. 그러는데 어떻게 그걸 다 애들을 다 데리고 가고 부마실에 데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애 입장에선 그렇고 엄마 입장에선 그런데 그거를 애기 입장에서 오해를 했던 것들 그런 게 이제 미안합니다. 내 생각이 잘못돼서 어린아이 생각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쵸? 그 순간 내 의식 속에 미안합니다 했을 때 그 순간에 내 의식 속에 의식 수치 외우시라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있든 나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 어떤 것이 있든지 나는 뭐예요? 책임을 느낀다. 나는 나의 책임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의식이 높아지는 거. 내가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게 그놈의 나의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 그게 내 영혼의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나를 분리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뭐요? 나와 다른 의견을 나의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과 분리를 하지 않는다. 쟤 왜 저래? 이게 분리더라고요. 몰랐어요. 그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쟤 왜 저래? 이제 그렇구나. 아이고 힘들겠구나. 음, 나도 그랬는데 그렇구나 라는 마음이 아유 내가 그때 힘들었었는데 그 정신세계 안에서 나도 힘들었었는데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 그죠? 순환이 되는 거 그래서 이처럼 강한 결속력을 느낄 때가 있었던가 분리 안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슴 계곡길에서 만난 정전 시 같아요. 그렇죠? 늦은 오후 갑자기 덮친 침묵 윙윙거리는 전기의 노래가 사라진 그 순간 나는 인간이 되고 짜릿함을 살아있음을 느낀다. 전기는 어느 방에도 어느 집에도 없다. 거리 이쪽 저쪽을 둘러봐도 전기가 들어올 기미는 없기에 우리는 뜨거운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밖에서 와인과 치즈를 먹고 쏘곤쏘곤 이야기를 하며 별들을 바라보았다. 캘리포니아 아로요 그랜드의 사슴계곡길에서 만난 정전은 진기하고 사치스러웠다. 버팔로나 바그다드의 정전과는 다르다. 에블린 쿨 심리치유 작가님께서 쓰신 거예요. 나는 휴렌 박사와 비테일 박사에게서 호오포노포노를 배우고 나서 내 일이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화하셔야 된다는 거. 재맥락하셔야 된다는 거. 믿음을 바꿔야 된다. 여기 모든 분들 저 역시도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나의 믿음을 바꾸고 계속 바꿔야 된다는 거. 내가 정화하고 제로 상태로 들어갈 때마다 내가 이게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걸 할 때마다 뭐야? 제로 상태는 내가 사랑이 공간이 생기는 거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제로 상태가 완전히 공간이면 그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래도 재맥락이 되면 순간순간 뭐예요? 공간이 이렇게 생겨요. 중간중간에. 그렇죠? 재맥락을 했을 때 그냥 머리로 이해만 했을 때가 아니에요. 에너지 장에서 경험하면서 사라지는 느낌과 이해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경험하면 차원이 올라가요. 한 차원씩 올라가는 거. 양자물리학에서 요새 양자물리학이 되게 재밌게 와닿는데 내가 경험을 해야 차원이 올라간다는 거. 그렇죠?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야? 경험하기 싫어해서 싫어하면서 밀어내는 산물이잖아요. 신념의 산물. 그렇죠? 경험하면 사라진다는 거. 공간이 드러난다. 나는 휴렌 박사가 가르친 대로 끊임없이 정화를 하고 제로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죠? 순간순간 사랑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미나에 참가할 당시 나는 일로 알게 된 사람을 한 명 데리고 갔었는데 그녀와 나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지닌 덕분에 그날 밤 데이트를 했고 8개월 후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고 용서하고 변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마음이 맞는 거. 휴렌 박사님과 비테일 박사님께 감사를 전한다. 많은 청중들에게 호우포노포노를 소개해 주시고 게다가 일생의 사랑을 만나는데 완벽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것까지. 크리스 스튜어트.
오스틴의 여행은 고단한 떠돌이 생활 끝에 얻은 달콤한 휴가 같았다. 휴스턴을 떠나는 것은 단지 생산의 소용돌이를 벗어나 잠깐 쉬어가는 24시간의 휴식 이상을 의미했다. 그날 밤 나는 조 비테일 박사가 주최한 만찬 모임이 시작되기 전부터 나란 존재를 재정립하는 교차로에 서 있던 셈이다. 나란 존재를 여러분들도 뭐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해요? 재정립하실 필요가 있어요. 행복한 부자로, 행복한 부자의 목표를 딱 세워놓고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철철철철 그냥 뭐 정말 재지 말고 아니 뭐 해야 될 때는 그냥 진짜 할 수 있는 기부를 다 할 수 있는 거. 저는 아직 좀 그렇긴 해요. 이렇게 뭐냐면 뭐 주변에 오빠, 동생 뭔가 그냥 진짜 충분히 제가 진짜 주고 아유 뭐 내가 뒤에 후회 말고 왜 충분히 주고 나면은 제 마음에서 왜 싹 이렇게 편안한 거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뭔가 주고 그러고 나서도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있잖아요. 뭐 그냥 내가 막 뭐 1억을 주든 5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1억 주든 10억 주든 쑥 주고 나면 제가 왜 막 그런 게 없잖아요. 편안한 상태? 원래 그런 마음은 아직 있어요. 아직 에고로서의 그게 있어요. 어? 탁 주고 나서 어떻게 하든 탁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돈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기부해야 되겠죠. 그거 다 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물질 계속 뭐 사놓으면 또 뭐 하겠어요?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그러느니 차라리 뭐요? 베풀어야죠. 베푸는 거. 그러니까 제 한계 없이 그냥 무한한 어떤 그 능력으로 물질이 그 파동으로 물질이 계속 들어왔을 때 그걸 그냥 막 있죠. 이렇게 베푸는 거. 그리고 공부하는 데 쓰는 게 굉장히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쪽으로 계속 쓰고 공부하도록 또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진짜 무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란 존재? 어떻게 그냥 여러분들 태어나신 게요. 그냥 부모님한테 양육당해서 한 가정을 또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시키고 내가 그냥 직장 생활 좀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내 가정을 꾸려서 내 취미 생활하는 정도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내 취미 생활만 하려고 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고 거기까지만 해서 취미 생활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체의 본체가 의식이기 때문에 의식 성장할 수 있는 거. 의식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죠. 의식이 성장돼요. 의식 성장하는 거. 그래서 나란 존재를 재정립하는 거. 그런 시간을 한번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있는 나는 왜 이 정도까지만이라고 할까? 그렇죠? 그것도 보셔야 돼. 왜 이 정도까지만? 왜? 자신이 없어서. 그것도 봐야죠. 자신이 없고 아유 뭘 하기가 그래. 근데 뭐예요? 우리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60, 70이 된다고 해서 못할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물질은 이거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근데 가기 전까지는 예로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뭔가를 할 때도.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 몸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나는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참 좋은 게 그런 부분은 참 85이시잖아요. 나는 7월 16일 날 독창을 또 가. 독창을 노래를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 있잖아요. 그냥 막 청춘인 줄 아시더라고요. 먹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요. 독창 또 한대요. 야, 완전 있잖아요. 그게 참 아빠한테 이렇게 배울 점은 난 나이 들어서 나는 못해 이게 아닌 거예요. 최고 연로하고요. 거기 독창 뭐 그 노래 부르시는 데 가면은 네, 뭐 아유 그렇다고 담배도 안 끊으세요. 노래하시는데. 뭔 자신감으로 담배도 안 끊고 탁 이제 허리도 이렇게 약간 굽으셨는데도 그냥 탁 당당하게 있잖아요. 노래 독창이 있다고 뭐
다음 주구나. 요번 주 월요일 말고 내일 말고요. 그다음 주 독창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 보면 아빠가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물질보다도 끝까지 이렇게 당당하게 85이신데 레슨 받으러 가는 게 오실 게 아니라 레슨 받으러 그것도 레슨도요 욕심이 아이고 한 군데만 받으시는 줄 아세요? 한 세 군데 받으시는 거야 세 군데 세 군데 받으러 다니세요. 와 그래갖고 저희 남편은 야 자기는 나이 상관 그게 그러니까 전에 선생님이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생에는 가수로 태어나시려나 봐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가수 해갖고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어떻게 벌어요? 가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빠를 이렇게 작게 저 실력으로 저 실력으로 다음에 가수 태어나서 뭐 진짜 가수 돼가지고 완전 돈 많이 벌면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하시다 가시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이어서 어, 생각지도 않게 노래를 하시더니요. 지금 벌써 노래하신 지 몇 년 됐어요? 10년 넘었어요. 그래갖고 와, 이렇게 굽고 약간 허리도 이렇게 굽고 폐도 담배 계속 피시면서도 노래를 계속 하시는 거 보면 야, 얼마나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야, 끝까지 뭔가를 당당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거 보면 참 이렇게 감사하죠. 먹고 싶은 드시고 싶은 것도 많다는 거는 막 그래도 하고자 하는 뭐 이런 의욕 같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참 감사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있죠. 나란 존재가. 아이고 나 60이 넘었어. 할머니 같이 하지 마세요. 별로 있잖아요. 70이 넘었어. 80이 넘었어. 막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물질은 그냥 이거 썼으니까 그냥 사용 기간이 이게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뭐야? 의식이 늙나요? 보이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의식은 안 늙어요. 왜 내 신념 때문에 나이가 들으면 뭘 못해 뭐 있죠. 저도 뭔가 그게 있더라고요. 유전적인 신념이 있어요. 치매 할머니 외할머니 치매 엄마도 치매 나도 치매 걸리면 안 되는데 하면 치매가 걸릴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계속 이걸 계속 공부하면 각성되잖아요. 신념은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뛰어넘어서 각성되면 그냥 각성이 계속되면 기억이 사라질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신념이 없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는 모든 것들을 믿고 있는 거를 사라지게 해야 돼. 그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란 존재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는 믿음에 대해서 없애야 돼요. 선을 긋고 있는, 한계를 긋고 있는 것을 없애야 돼. 경계, 해제시켜야 돼. 무장 해제를 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몸이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이 이래서 어때서 뭐 나이가 어때서 알고 그 다 핑계예요. 자신감 없으니까 드러내는 거죠. 내가 자신감 없을 때 이 나이라는 거로 몸으로 뭔가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필요 없고 의식 자체. 그렇죠? 그래서 의식이 그 뭐 닉부이 치치 같은 그런 분들 뭐 팔도 없고 뭐 다리만 막 짧게 막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몸이 아닌 상태에서 의식적인 거를 어때요? 엄청나게 의식이 굉장히 높죠. 뭔가 희망을 주고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희망을 주면서. 그 의식이 원래 본체이기 때문에 나란 존재에 대해서 정립하는 거 여러분들 있죠. 그래서 내가 진짜 의식이 높은 상태면 물질이야 뭐 그냥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걸 경험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찾는 거야. 찾고. 그래서 그날은 이하레 아카라 휴렌 박사의 호호포노포노 강연을 마지막으로 들은 지 정확히 1년 6개월이 흐른 뒤였다. 그때까지 조 비테일 박사를 만난 적은 없었지만 휴렌 박사를 가까운 오스틴으로 초대해서 자리를 마련해 준 그가 고마웠다. 오스틴으로 가는 길 차창을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텍사스의 적은 마을들을 바라보면서 호호포노포노 강연 내용과 그동안 잊고 지냈던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처음 휴렌 박사의 강연을 들었을 때의 느낌과 그가 하와이 언어로 기도를 올릴 때 감전된 듯 등을 타고 흐르던 짜릿한 전율, 호호포노포노 수업을 처음 듣고 난 2주 후에 별 생각 없이 도서전에
갔다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내 명함을 주었는데 출판 계약이 체결된 일까지. 오스틴과 거리가 좁혀질수록 6개월 전 몬트리올에서 나의 사랑하는 고양이 마야가 장관 내 림프종이라는 가슴 아픈 진단을 받았을 때가 떠올랐다. 병세는 병원에서 집까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조차 의문일 정도로 심각했다. 수의사는 내가 마야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고작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나는 휴렌 박사에게 특별 정화 작업을 요청했다. 그 작은 생물이 내게 어떤 의미를 지녔든 그것을 청소해달라고 말이다. 마야가 진단을 받은 지 벌써 1년 3개월이 흘렀다. 나는 그때 마야를 갑작스레 떠나 보내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는 않았지만 진단을 받은 후 한참이 흐른 지금까지 마야가 내 곁에 살아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죽지 않고 살았나 봐요. 고양이가. 오스틴에서 다시 휴렌 박사를 만나는 것은 마치 물밑에서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과 같았다. 의식이 딱 뭐예요? 나보다 의식이 높은 분들을 만나면 내가 수면 밑에서 있다가 이렇게 떠오르죠. 올라가는 거겠죠. 표현하셨고 삶으로 기한이라고나 할까? 25년 동안 불교에서부터 켈트, 전통신앙, 전통심리요법, 꿈 해석, 에너지 워크, 심지어 마법 숭배까지 안 해본 게 없는 나에게도 야 별거 다 해보셨네요. 그쵸? 호호포노포노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가장 심오한 사건이었다. 여러 가지 다 해보셨는데 호호포노포노가 제일 좋으셨나 봐요. 나는 그렇게 오스틴에서 다시 호호포노포노를 만났다. 하나의 철학이자 전통 문화인 호호포노포노는 훈련이니 치료니 하는 끝없는 분석, 활동들을 깨끗이 지워버렸다. 나는 호호포노포노를 만나기 전 오랜 세월 동안 배움의 길을 열심히 걸어왔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이해한다고요? 밖에 외부의 사람을 이해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이해하면은 그들이 이해가 돼요. 내가 나를 이해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조바심 타고 있지? 모르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하고 막 이게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게 내가 왜 조바심을 타고 있어? 왜요? 안 될까봐 두려워하고 그게 내려져야 되지. 그게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이런저런 상담을 해도 그러니까 내가 내 에너지를 먼저 의식 체계를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그게 먼저 우선적이라는 거.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거. 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면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이해의 폭이 더 넓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고 고치기 위해서 고쳐야 돼. 생각을 바꾼다.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안 될까 봐. 편안하게 차라리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죠?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솔직히 호호포노포노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는 경험자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정화 작업을 시작하자 그런 마음에 허튼 소리들은 금세 흩어졌다. 그러니까 경험자, 나는 경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굉장히 이렇게 엄마 아빠 속에서도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로 맨날 뭐 왜 싸웠으니까는 싸운 것도 아니고 뭐 일방적으로 아빠 엄마는 피해자로 있으니까 살짝 톡톡 건드리고 아빠는 왜 하면 아빠가 피해자고 저기 가해자고 엄마가 피해자인 것 같이 보였어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엄마가 톡톡 건드리는 거야. 이게 뭔가 자극을 시킨 거야. 엄마가 알아. 술 드시고 들어오시기 직전에 아빠가 오늘 술 드시고 올 거라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공부하면서 알았죠. 공부하면서. 그래갖고 야 이게 혼자만의 이게 뭔가 그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걸었었구나. 그 이제 두려움에서 이제 막 불안감, 엄마도 불안했겠죠 어릴 때부터.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그 불안감이 자극이 됐었던 것들, 그쵸? 그랬다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점점 이제 '아 내가 불안해서 그랬었구나.'라는 거가 자꾸 보여지니까 순간순간 불안한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눈치도 보고. 눈치 본다는 건 불안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라는 것도 그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그래서 제가 점점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내 그 뭐예요? 무의식, 카르마, 업에서 벗어날 것이냐, 업대로 살 것이냐. 그걸 알고 제가 벗어나는 거로 결정을 하고 저는 벗어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 때는 또 가서 얘기는 해 드려요. "벗어나자." 어제도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무실에. "벗어나자." 그러니까 그분의 친정어머니하고 저하고 막 까르마 업이 비슷한 그 흐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대로 사시고 저는 공부를 하니까 벗어나고 있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가 있으니까 "엄마랑 똑같이 살지 말고 우리 벗어나자."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크릿도 가고 의식 공부도 하겠다. 그러고 또 다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크릿 가야 여러분들 인생이 또 바뀌고 바뀝니다. 온전히 1박 2일 동안 그 에너지를 온팡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다시 재정립해서 이 한계가 없는 무한대에 있잖아요. 행복한 부자가 되자는 거죠. 아시겠죠? 예 네. 오늘 행복한 휴일입니다. 네. 행복하게 내가 어떻게 파장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나의 외부의 문제가 전혀 없다. 네 그래서 행복한 부자 되는 목표를 가지시고요. 오늘도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세요. 불편한 거 있으면 다 적어 보시고요. 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요. 음소거 해제